판차탄트라 5가지 삶의 지혜. 일부 친구의 분열. 어둠이 깔린 밀림, 달빛 아래 웅장한 바위 위에 사자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이름은 피앙카라. 그는 단순한 맹수가 아닙니다. 이 숲의 왕, 모든 동물이 고개 숙여 경배하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하지만 피앙카라에게는 다른 왕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3명의 친구였습니다. 마디아, 샨디아, 비디아. 3마리의 소. 평범해 보이는 이들이지만 피앙카라는 이들을 형제처럼 아꼈습니다. 마디아는 지혜로웠습니다. 언제나 신중하게 판단하고 왕국의 중요한 결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샨디아는 용기의 화신이었습니다. 위험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피앙카라의 오른팔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아는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 4명의 우정은 전설이었습니다. 사자와 소. 본래 포식자와 피식자 관계였지만 그들은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피앙카라의 왕국은 번영했습니다. 사냥감은 풍족했고 물은 넘쳐났으며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4명의 우정이 이 땅을 축복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낙원에는 뱀이 숨어있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의 뱀은 까마귀였습니다. 시바야라는 이름의 교활한 까마귀. 그는 검은 깃털만큼이나 어두운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시바야는 피앙카라의 권력을 탐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권력 뒤에 숨겨진 달콤한 것들을 탐했죠. 왕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고기 조각, 왕의 보호 아래 누릴 수 있는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자 옆에서 느끼는 그 특별한 우월감. 하지만 3마리의 소가 있는 한 시바야에게 자리는 없었습니다. 피앙카라의 마음은 이미 우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바야는 계획을 세웁니다. 매우 치밀하고 매우 잔인한 계획을. 친구들을 갈라놓으면 된다. 그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거야. 시바야는 먼저 마디아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마디아가 풀을 뜯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디아, 친구여. 자네에게 경고할 게 있네. 시바야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무슨 말인가? 마디아가 물었습니다. 샨디아와 비디아 말일세. 그들이 자네를 시기하고 있어. 피앙카라 왕이 자네를 가장 신뢰한다는 걸 알고 질투하는 거지. 어젯밤 그들이 속삭이는 걸 들었네. 자네를 제거하려 한다고. 마디아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형제나 다름없어. 하지만 시바야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금씩 세심하게. 그렇다면 왜 샨디아가 어제 자네를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봤을까? 왜 비디아는 자네가 왕과 단둘이 있는 걸 못마땅해 할까? 독은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동시에 시바야는 샨디아에게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샨디아, 조심하게. 마디아가 자네를 밀어내려 하고 있어.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려는 거지. 비디아도 마디아 편이야. 둘이 짜고 자네를 고립시키려 한다네. 샨디아의 용감한 마음속에도 의심이 싹 텄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야, 불가능해. 하지만 최근 마디아가 좀 이상했어. 그리고 비디아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디아, 충성스러운 친구여. 자네의 충성을 다른 이들이 이용하고 있어. 마디아와 샨디아가 뒤에서 자네를 멍청하다고 비웃고 있다네. 그들은 자네를 도구로만 여긴다고. 자네가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동안 자신들은 안전하게 왕의 신임을 쌓는 거지. 시바야의 독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결코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걱정된다. 친구로서 말하는 건데 자네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는 포장지로 독약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그가 실제로 있었던 작은 일들을 왜곡했다는 점입니다. 마디아가 우연히 샨디아를 스쳐 지나갔던 순간 시바야는 그걸 의도적인 무시로 해석했습니다. 샨디아가 피곤해서 인사를 안 했던 날 그건 고의적인 냉대가 되었습니다. 비디아가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던 시간, 그건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이 되었죠.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세 친구는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피앙카라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왜 이러는 거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의심 속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마디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도 살아남아야 한다. 샨디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공격받기 전에 공격해야 해. 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충성을 비웃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어. 세 마리의 소는 동시에 피앙카라를 찾아갔습니다. 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배신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첫 번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마디아의 뿔이 피앙카라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왕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너희가 왜? 하지만 대답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샨디아와 비디아도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세 마리의 소가 동시에 달려들자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피앙카라는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피를 흘리며 그는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였는데. 그 순간 세 마리의 소는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그들은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피앙카라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그들의 우정도 함께 죽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시바야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성공했어. 이제 왕국은 혼란에 빠질 거야. 그리고 나는. 하지만 시바야의 계획에는 하나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 마리의 소를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진실을 깨달은 세 친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를 이용한 자가 있다. 그들은 동시에 나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시바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까마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도망쳐야 해. 시바야는 날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찬 세 마리의 소는 더 빨랐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들이받았고 시바야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활한 까마귀도 결국 자신의 음모에 갇혀 패배했습니다. 밀림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상실의 고요였습니다. 마디아, 샨디아, 비디아는 피앙카라의 시신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가장 소중한 친구를 우리 손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친구 사이의 불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때 형제처럼 가까웠던 이들도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면 서로를 죽이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의심이 대부분 외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노년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 형제 자매 간의 재산 분쟁, 오랜 친구 사이의 오해. 그 뒤에는 항상 시바야가 있습니다. 속삭이는 자, 의심을 심는 자, 이익을 노리는 자. 그들은 직접 칼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칼을 들게 만들죠. 진정한 우정과 가족에는 의심이 아닌 대화로 지켜집니다. 뭔가 이상하다면 직접 물어보세요. 속삭임을 듣거든 그 진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를 쉽게 의심하지 마세요. 시바야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는 순간을 노리고 있죠. 피앙카라와 새 친구의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신뢰를 지키고 의심을 경계하고 진실을 확인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고대의 지혜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2부 친구를 얻음.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밀림 한가운데 거대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원숭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라카사. 그는 자신의 종족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민첩하고 똑똑하고 그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라카사는 원숭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칭호는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무리는 오래전 전염병으로 흩어졌고 이제 그는 혼자였습니다. 왕가는 있지만 신하도 없고 권력은 있지만
나눌 이도 없는 그런 왕이었죠. 매일 아침 그는 무화과를 따먹으며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이야기 나눌 친구는 없는 걸까? 고독은 천천히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합니다. 무리지어 살아가는 게 본능인데 홀로 있다는 건 살아있되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았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오후 라카사는 평소처럼 무화과를 먹다가 실수로 과일 하나를 강에 떨어뜨렸습니다. 퐁당! 과일이 물에 빠지는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고 떨어진 과일을 덥석 물었습니다. 악어였습니다. 커다란 녹색 악어, 마카라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지? 달콤한데? 악어가 과일을 씹으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무 위에서 라카사도 내려다보고 있었죠.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거 내 거야. 라카사가 소리쳤습니다. 아, 미안하네. 물에 떨어진 줄 알고. 마카라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맛있더군. 이게 뭔가? 무화과야. 여기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지. 라카사는 또 하나를 따서 던졌습니다. 마카라가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오, 맛있어.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라카사는 무화과를 따서 강에 던졌고 마카라는 그것을 받아먹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과일을 나누는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왜 혼자 사냐? 마카라가 물었습니다. 내 무리는 사라졌어. 너는? 나도 비슷해. 악어들은 대부분 냉혈한이거든. 친구 같은 건 만들지 않지. 공감이었습니다. 외로운 영혼끼리의 공감. 라카사와 마카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조합이었죠. 나무 위의 원숭이와 물속의 악어. 하지만 우정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농담을 주고받았으며 고독을 함께 나눴습니다. 라카사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친구가 생겼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즐거웠습니다. 마카라를 만날 생각에 하루가 기대되었죠. 마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원숭이 친구는 정말 특별해. 그는 라카사의 재치 있는 이야기에 웃고 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정에는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이 우정의 시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마카라의 주인이었습니다. 마카라는 사실 강의 신을 섬기는 하인이었습니다. 그 신은 강 깊은 곳 수정궁전에 살고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술로도 낫지 않는 이상한 병이었죠. 신은 점점 약해졌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떠돌이 현자가 궁전을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려면 특별한 약이 필요합니다. 원숭이의 심장입니다. 그것도 보통 원숭이가 아닌 왕족 원숭이의 심장이어야 합니다. 강의 신은 마카라를 불렀습니다. 너의 원숭이 친구 말이다. 그가 왕이라고 했지? 마카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하지만 나를 살리고 싶지 않느냐? 그 원숭이의 심장을 가져오라. 그것이 내 임무다. 마카라는 괴로웠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과 친구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인을 선택한 겁니다. 미안해 라카사. 하지만 나는 이래야만 해. 다음 날 마카라는 평소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라카사 친구. 나에게는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네. 그곳에는 내가 본 적 없는 과일들이 가득하지. 나를 따라오지 않겠나? 내 등에 타고 가면 돼. 라카사는 망설였습니다. 물속으로?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걱정 마. 내 등에만 있으면 돼. 친구를 믿지 못하겠나? 친구를 믿지 못하겠나? 그 말에 라카사는 흔들렸습니다. 그래 친구니까. 믿어야지.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마카라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악어는 천천히 강 한가운데로 헤엄쳐 갔습니다. 물은 깊었습니다. 라카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육지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카라가 말했습니다. 라카사, 나는 내게 사과해야 해. 사과? 무슨? 사실 섬은 없어. 나는 내 심장이 필요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라카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 주인이 병들었어. 내 심장만이 그를 살릴 수 있대.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래야만 해. 마카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묻어났죠. 라카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공황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원숭이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였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내 심장 말이지. 그래. 미안해 정말. 마카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친구잖아. 친구라면 도와줘야지. 라카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마카라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정말 화 안 나? 화? 아니, 오히려 고마워. 내가 내 주인을 살릴 수 있다니. 그런데 라카사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하나 문제가 있어. 문제? 내 심장 말이야. 나무에 두고 왔거든. 뭐? 마카라가 멈춰 섰습니다. 우리 원숭이들은 그래. 심장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지. 내 경우엔 무화과나무 속 비밀 구멍에 넣어뒀어.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카라는 몰랐습니다. 그는 원숭이의 습성을 잘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심장이 없다고? 응, 지금은. 하지만 돌아가면 가져올 수 있어. 나무로 다시 데려다줘. 내가 심장을 가져올게. 그럼 내 주인을 살릴 수 있잖아? 마카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심장 없는 원숭이를 데려가 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알았어. 다시 돌아가자. 악어는 방향을 틀어 나무로 향했습니다. 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라카사는 번개처럼 뛰어내려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간 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마카라, 너 정말 바보구나. 뭐? 심장을 몸 밖에 둔다고? 그런 멍청한 소리를 믿었어? 심장은 여기 있어. 내 가슴 속에. 마카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라카사, 너 배신한 건 누구야? 나를 죽이려 한 건 누구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 라카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저 주인을 섬겨야 했다. 그래서 친구를 팔았지? 라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카라, 들어. 진짜 친구는 목숨을 거는 거야. 하지만 친구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거는 거라고. 내가 정말 나를 친구로 여겼다면 주인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어야 해. 아니면 차라리 주인을 포기하든지. 하지만 뭐? 선택은 언제나 있어. 넌 쉬운 길을 택한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정을 배신한 거고. 라카사는 한 알의 무화과를 따서 물에 던졌습니다. 마카라 앞에 떨어졌죠.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오지 마. 마카라는 그 무화과를 바라봤습니다. 달콤했던 우정의 시작. 이제는 씁쓸한 끝의 상징. 그는 아무 말 없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그 강가에 나타나지 않았죠. 라카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독은 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엔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배웠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신뢰는 양방향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특히 노년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자녀들은 자기 삶을 살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라카사처럼 절실히 친구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웃고 외로움을 나누고 싶어 하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마카라처럼 우정을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뢰를, 돈을, 시간을, 심지어 삶 자체를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험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어려울 때 곁에 있습니다. 일기 없어도 찾아옵니다. 당신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 정직합니다. 라카사는 지혜로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배신당했을 때 분노보다는 지혜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더 나은 판단을 위해. 외로움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우정은 외로움보다 더 해롭습니다. 혼자 있는 게 나쁜 친구와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친구가 나타날 겁니다. 기다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 그때까지 라카사처럼 지혜를 갈고 닦으며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하세요. 우정은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선택된 우정만이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마카라가 아닌 진짜 친구를 찾으세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그런 친구가 되세요. 목숨을 거는 우정. 하지만 친구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우정 말입니다. 3부 까마귀와 올빼미 전쟁. 달빛도 없는 깊은 밤, 숲속 거대한 느티나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까마귀들의 비명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이 어둠을 가르며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올빼미 군단이었습니다. 올빼미 왕 아란야케사가 이끄는 대규모 야습이었죠. 도망쳐, 도망쳐. 까마귀들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올빼미들의 시야는 완벽했습니다. 반면 까마귀들은 거의 눈이 먼 것이나 다름없었죠. 학살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가 뜨자 올빼미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낮의 햇빛을 견디지 못했으니까요. 남은 까마귀들은 동료들의 시신 사이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까마귀 지도자 메가바르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이든 까마귀로 수많은 전쟁을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올빼미들이 왜 갑자기? 그는 생존자들을 모았습니다. 누가 아는가? 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어린 까마귀 하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올빼미 왕의 아들이 일주일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죽였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런 적 없어.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올빼미 왕은 이미 믿어버렸고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메가바르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올빼미들은 밤에 싸운다. 우리의 가장 약한 시간대에. 정면 대결로는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젊은 까마귀들이 흥분했습니다. 아니, 방법은 있어.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우리에겐 동맹이 필요해. 메가바르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동네를 돌겠어. 도움을 청하겠어. 다음 날 아침 메가바르나는 날아올랐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북 쿠르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쿠르마는 현명하고 오래 산 거북으로 숲의 원로였습니다. 쿠르마 어르신 도와주세요. 올빼미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쿠르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빼미와의 전쟁이라. 어려운 싸움이로군.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함께? 나는 거북이야. 느리고 약하지. 올빼미와 싸우라고? 아니요. 당신의 힘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줄도요. 쿠르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까마귀들은 한때 내게 호의를 베풀었지. 독수리에게 공격당할 뻔했을 때 경고해줬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돕겠네. 메가바르나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늪지대의 개구리 만달라, 덤불의 두더지 쿤타, 강가의 외가리바카. 하나씩 하나씩 그는 동맹을 모았습니다. 각자 올빼미에게 피해를 본 적이 있거나
까마귀에게 빚진 이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느티나무 및 까마귀, 거북, 개구리, 두더지, 외가리가 모였습니다. 이상한 조합이었죠. 평소라면 서로 잡아먹거나 피하는 사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공동의 적 앞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다. 쿠르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올빼미에게 당한 적이 있어. 이제 갚아줄 때요. 메가바르나가 펼친 계획은 교묘했습니다. 올빼미들은 낮에 약합니다. 햇빛에 눈이 멉니다. 그들이 자는 곳을 찾아 공격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찾죠? 숲은 넓고 그들은 잘 숨어 있을 텐데. 외가리가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맡겠소. 두더지 쿤타가 나섰습니다. 나는 땅속으로 다닙니다. 나무 뿌리를 따라가면 어떤 나무가 무겁게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죠. 올빼미 수백 마리가 모여 있으면 나무가 달라집니다. 좋아. 쿤타가 위치를 찾는다. 그 다음은 불이죠. 개구리 만달라가 말했습니다. 불? 어떻게? 인간들의 마을이 가깝습니다. 그들은 밤에 불을 피우죠. 우리가 그 불씨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나르지? 내가 하겠소. 외가리가 날개를 펼쳤습니다. 나는 크고 강하오. 불붙은 나뭇가지 정도는 나를 수 있소.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쿤타가 정찰하고 외가리가 불을 나르고 까마귀들이 공격을 이끌고 거북과 개구리는 후방 지원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쿠르마가 경고했습니다. 올빼미 왕 아라니아케사는 무섭소. 강할 뿐 아니라 교활하기도 하지. 방심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소. 다음 3일간 쿤타는 땅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숲 북쪽 끝 거대한 참나무. 그 속에 올빼미들이 빼곡히 모여 있어요. 수백 마리는 될 겁니다. 확실한가? 100%입니다. 낮 동안 그들은 거기서 잠을 잡니다. 작전 개시일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정오. 태양이 가장 높이 뜰 때. 외가리 박하는 인간 마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 밖에서 피어진 모닥불에서 불붙은 나뭇가지를 낚아챘습니다. 인간들이 소리쳤지만 외가리는 이미 멀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참나무 앞에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까마귀 수십 마리, 그리고 그들의 동맹들. 메가바르나가 신호했습니다. 시작한다. 외가리가 불붙은 가지를 참나무의 구멍에 던졌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나무는 건조했고 올빼미들의 깃털과 둥지는 완벽한 연료였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무 속에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올빼미들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낮의 햇빛에 제대로 뜨이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나무 밖으로 나왔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까마귀 군단이었습니다. 까마귀들은 공격했습니다. 낮의 전투, 그들이 유리한 시간대. 올빼미들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멀고 불에 놀라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아라냐케사, 왕을 구해라. 올빼미 병사들이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올빼미 왕은 마지막 순간 나무에서 탈출했습니다. 날개를 펄럭이며 간신히 날아올랐죠. 메가바르나가 그를 쫓았습니다. 기다려라, 아라냐케사. 두 지도자가 하늘에서 마주쳤습니다. 내가 이 음모를 꾸민 거냐? 아라냐케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음모? 당신이 먼저 시작했소. 우리가 당신 아들을 죽였다고? 내 아들은? 아라냐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수리에게 죽었소. 하지만 누군가 내게 말했소. 까마귀들이 독수리를 불렀다고. 까마귀들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그게 거짓말이었소. 누군가 당신을 속인 거요.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아라냐케사는 멈췄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그 자리를 후회가 채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병사들이 쓰러져 있었고 왕국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눈이 멀었소.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분노에 휩싸여.
메가바르나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우리 모두 충분히 잃었소. 더 이상의 죽음은 의미 없소. 아란야 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겠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오. 하지만 평화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소. 전쟁은 끝났습니다. 올빼미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갔습니다. 까마귀들은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죽었으니까요. 양쪽 모두 느티나무 아래서 또 한 번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전쟁 후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 동맹 덕분이었소. 메가바르나가 말했습니다. 각자 혼자였다면 우리는 모두 졌을 거요. 하지만 함께했기에 이겼소. 쿠르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맞았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친구의 친구도 친구라는 거요.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진정한 동맹이 되었소. 개구리 만달라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는 것을. 하지만 조심합시다. 외가리 박하가 경고했습니다. 동맹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각자의 일기 다시 앞서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만나야 합니다. 메가바르나가 제안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여기서 동맹을 확인하고 서로를 지원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요. 그렇게 숲의 동맹이 탄생했습니다. 까마귀, 거북, 개구리, 두더지, 외가리. 그들은 매달 모여 소식을 나누고 위기를 함께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올빼미들도 나중에 이 동맹에 합류했습니다. 아란야 계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평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연대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진다는 것. 특히 노년에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약해집니다. 육체적으로도,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동네 어르신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경로당 노인의 동호회. 이런 곳들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들의 동맹처럼 어르신들의 모임도 서로를 지켜주는 연합입니다. 누가 아프면 함께 문병 가고, 누가 어려우면 함께 돕고,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함께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적도 영원한 적이 아니라는 것. 올빼미와 까마귀는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자 그들도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간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그 밑바닥을 보면 대부분 오해와 조작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득을 보려고 우리를 싸우게 만듭니다. 아란야 계사를 속인 그 누군가처럼 우리는 그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분노하기 전에 확인하고, 공격하기 전에 대화하고, 전쟁하기 전에 평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동맹은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써야 합니다. 까마귀들은 올빼미를 전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바르나는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평화를 얻었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힘이 생겼을 때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선택하세요. 승리했을 때 오만이 아니라 관용을 보이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오래 지속되는 평화의 비결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친구의 친구도 친구이고 때로는 적조차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연대하세요. 함께하세요. 그리고 평화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까마귀와 올빼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사부 얻은 것의 상실. 초록빛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땅, 그곳에 가젤들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차트루르. 그는 젊고 강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왕국은 번영했습니다. 풀은 풍성했고 물은 맑았으며 포식자들조차 감히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차트루르는 용감했습니다. 늑대가 쳐들어오면 직접 맞서 싸웠고 하이에나, 무리가 위협하면 가젤들을 이끌고 단합하여 쫓아냈습니다. 그의 뿔은 날카로웠고 발굽은 빨랐으며 마음은 백성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젤들은 그를 사랑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왕국의 번영은 계속되었습니다. 5년, 10년, 15년.
차트루루의 통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젊은 가젤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늙은 가젤들은 우리 생애 최고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함 속에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교만의 씨앗이었습니다. 차트루루는 자신의 성공에 취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이뤘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는 조언자들의 말을 덜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알아.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늙은 가젤 브리다가 경고했습니다. 폐하, 조심하십시오. 번영은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적들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적? 어떤 적? 차트루루가 웃었습니다. 늑대는 2번 다시 올 용기가 없고 하이에나는 도망쳤으며 표범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소. 무슨 적을 말하는 거요? 바로 그 자만심이 위험합니다. 폐하. 브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은 패배했을 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기회를 노리죠. 기회?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소. 우리는 너무 강하니까. 브리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듣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적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숲 저편, 산 너머,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늑대 우그라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차트루루에게 패배한 후 그는 무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넌 가젤 하나도 못 잡았어. 다른 늑대들이 비웃었습니다. 우그라는 굶주렸고 외로웠고 분노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차트루루를 저주했습니다. 언젠가 복수할 거야. 여우 사탄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가젤들에게서 도망치다 바위에 부딪혀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제대로 사냥하지 못했습니다. 차트루루 때문이야. 그가 아니었다면 그녀도 복수를 꿈꿨습니다. 하이에나 크루라는 무리를 잃었습니다. 차트루루와의 전투에서 그의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였습니다. 형들, 내가 복수해 줄게. 3명의 패배자, 3명의 복수자. 어느 날 우연히 그들은 만났습니다. 물가에서 각자 외롭게 물을 마시다가 처음엔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늑대, 여우, 하이에나는 본래 경쟁 관계니까요.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차트루루. 우그라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려. 나도야. 사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내 다리를 망쳤어. 내 형제들을 죽인 놈이지. 크루라가 이를 갈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그라가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 우리 각자 차트루루에게 졌어. 하지만 함께라면? 사타의 눈이 빛났습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지도? 복수할 수 있어. 크루라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그렇게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복수의 동맹.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차트루루는 강해. 정면 대결로는 못 이겨. 사타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약점을 찾아야 해. 모든 왕에게는 약점이 있어. 몇 주간 그들은 정찰했습니다. 사타가 주로 맡았습니다. 여우는 교활하고 빠르니까요. 그녀는 가젤 왕국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차트루루가 방심하고 있어. 경비가 느슨해졌어. 그리고 그는 너무 자주 혼자 나와. 혼자? 우그라가 귀를 쫑긋했습니다. 그래. 매일 새벽 그는 혼자 언덕에 올라가 일출을 봐. 명상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호의도 없이 혼자야. 그게 우리 기회야. 크루라가 웃었습니다.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차트루루가 평소처럼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왕국은 조용했고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걸었습니다. 호의를 거부했죠. 나는 강해. 보호가 필요 없어.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우그라가 앞에서, 사타가 옆에서, 크루라가 뒤에서. 차트루루는 둘러싸였습니다. 너희들,
그는 알아봤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쫓아낸 패배자들. 패배자? 우그라가 웃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패배자인지 보자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차트루르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의 뿔이 우그라를 찔렀고 발굽이 사타를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사타가 신호했습니다. 크루라가 뒤에서 차트루르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왕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우그라가 돌진했습니다. 차트루르는 쓰러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넌 우릴 과소평가했어. 우그라가 차트루르 위에 섰습니다. 패배자라고 무시했지. 하지만 패배자들도 배워. 그리고 강해져. 그리고 돌아와. 부탁이야. 차트루르가 헐떡였습니다. 내 백성들은 건드리지 마. 날 죽여도 좋으니 그들은. 걱정 마. 사타가 비웃었습니다. 우린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더 좋은 계획이 있거든. 그들은 차트루르를 끌고 갔습니다. 왕국에서 멀리 깊은 협곡으로. 그리고 그를 거기 버렸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 여기서 천천히 죽어가. 내 왕국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그라, 사타, 크루라는 가젤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이 밝았고 가젤들이 깨어났습니다. 왕이 안 보여. 패닉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리다가 외쳤습니다. 찾아라. 왕을 찾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새 포식자가 왕국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너희 왕은 없다. 이제 이 땅은 우리 거야. 가젤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왕 없는 왕국은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조직도 리더십도 용기도 없었죠. 도망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가젤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북쪽으로, 어떤 이들은 남쪽으로, 어떤 이들은 그냥 무작정 뛰었습니다. 왕국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15년간 쌓아 올린 번영이 하루 만에 재가 되었습니다. 브리다는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그는 젊은 가젤 몇 마리를 데리고 협곡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차트루르를, 죽어가고 있는 왕을. 폐하. 브리다가 무릎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강하게 경고했어야 했는데. 차트루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내 잘못이야. 브리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나는 자만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백성들은 안전한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럼 됐어. 다행이야. 폐하,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가 젊은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브리다가 간청했습니다. 차트루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번영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아. 경계하라고. 항상. 겸손하라고. 그리고 그 적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특히 용서한 적을 진정으로 화해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돌아와. 차트루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해줘. 내 백성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브리다는 울었습니다. 젊은 가젤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위대했던 왕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브리다는 차트루르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흩어진 가젤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걸렸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차트루르 왕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브리다는 새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항상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했습니다. 번영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적은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브리다는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차트루르 왕은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자만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노년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무언가를 축적합니다. 돈, 재산, 명예, 경험. 그리고 때로 우리는 그것에 안주합니다. 이제 충분해.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어.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차트루르처럼 우리도 자만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으니, 저축이 있으니, 집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변합니다. 사기꾼은 노인을 노립니다. 건강은 갑자기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번영을 지키려면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건강 검진을 거르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세요. 나는 다 알아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은 차트루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 당신에게 빚진 사람, 당신에게 당한 사람. 그들은 잊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화해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우그라, 사타, 크루라처럼 돌아옵니다. 번영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지키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경계하고 겸손하고 준비하세요. 그것이 차트루르가 목숨으로 남긴 교훈입니다. 그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오부 사려 없는 행위. 깊고 푸른 바다 및 산호초가 빛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의 왕국, 그 중심에는 궁전이 있었고 궁전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다 왕 사무드라는 공정하고 현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왕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왕자 타랑가. 그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용감하고 친절했죠. 왕은 그를 후계자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왕국을 다스릴 거다. 어느 날 기이한 생물 하나가 왕국에 나타났습니다. 문어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어는 다리가 8개가 아니라 4개였습니다. 그리고 4개의 다리는 마치 말의 다리처럼 생겼습니다. 돌연변이었습니다. 문어의 이름은 아슈타파다, 8발이라는 뜻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4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다른 문어들에게 놀림받았습니다. 너는 제대로 된 문어도 아니야. 결국 그는 무리를 떠나 혼자 떠돌아다녔습니다. 아슈타파다는 강했습니다. 4발만 있었지만 그 발은 보통 문어 다리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헤엄칠 수 있었고 강하게 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쳤죠. 나는 특별해. 나는 강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바다 왕의 궁전을 발견했을 때 아슈타파다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내 힘을 보여줄 수 있어. 그는 궁전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 물고기들이 막아섰습니다. 누구냐? 나는 아슈타파다. 왕을 만나러 왔다. 왕을 만나? 무슨 용건으로? 나는 강하다. 왕국을 섬기고 싶다. 경비들은 웃었습니다. 너? 내 발 달린 기억 문어가? 아슈타파다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웃지 마라. 내 힘을 보여주마. 그는 근처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대한 바위, 보통 물고기 10마리가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크기. 경비들은 놀랐습니다. 저런. 왕께 보고하겠다. 사무드라 왕은 아슈타파다를 접견했습니다. 내가 그 강한 문어로구나. 예패야. 저는 제 힘을 당신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왕은 고민했습니다. 이상한 생김새였지만 힘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에는 항상 강한 전사가 필요했죠. 좋다. 너를 왕실 경비로 임명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폐하. 인내하라. 성급히 행동하지 마라. 경비의 역할은 지키는 것이지 공격하는 게 아니다. 명령이 있을 때만 움직여라. 아슈타파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폐하. 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흘렀습니다. 지키기만 하라고? 난 그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왕은 내 진가를 모르는군.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아슈타파다는 궁전 입구를 지켰습니다. 의심스러운 물고기가 다가오면 막았고
위협이 느껴지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루해했습니다. 이게 다야? 내 힘을 이렇게 낭비하다니. 왕자 타랑가가 매일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슈타파다는 왕자를 봤습니다. 젊고 밝고 사랑받는 왕자. 그리고 질투가 싹 텄습니다. 저 왕자는 특별할 게 뭐가 있지? 그냥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받았잖아. 나처럼 노력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느 날 타랑가 왕자가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래잡기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슈타파다는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놀 시간이 있으면서 왕국 일은 언제 하나? 갑자기 한 물고기가 빠르게 왕자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작은 청어였습니다. 그냥 게임의 일부였죠. 술래가 왕자를 잡으려는 것. 하지만 아슈타파다는 다르게 봤습니다. 저건 공격이다. 왕자가 위험해. 아무도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슈타파다는 움직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생각 없이. 그는 번개처럼 물속을 가로질렀습니다. 4개의 강한 다리가 그를 추진했습니다. 청어는 아슈타파다가 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문어의 다리가 그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죄었습니다. 청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놔줘.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청어는 기절했습니다. 그 다음 일은 더 끔찍했습니다. 아슈타파다는 청어를 물었습니다. 독이 스며들었습니다. 문어의 독은 강력했고 청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게 2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놀고 있던 물고기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타랑가 왕자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뭐 한 거야? 저는 왕자님을 지킨 겁니다. 아슈타파다가 외쳤습니다. 저 물고기가 왕자님을 공격하려 해서. 공격? 우린 놀고 있었어. 술래잡기였다고. 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건 내 친구였어. 아슈타파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나는 그냥 경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청어와 독이 묻은 아슈타파다를 봤습니다. 저자가 왕자님의 친구를 죽였어. 아슈타파다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궁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 앞으로. 사무드라 왕은 아들의 울먹이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죽은 청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슈타파다를 봤습니다. 설명하라. 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폐하, 저는 왕자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저 청어가 빠르게 왕자님께 다가와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뭐라 했지? 왕이 끊어 말했습니다. 성급히 행동하지 말라고. 아슈타파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명령이 있을 때만 움직이라고 했다. 하지만 너는 어땠나? 저는 그냥 생각하지 않았지. 판단하지 않았어. 확인하지 않았고. 내 힘만 믿고 내 본능만 따라 생각 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저는 좋은 의도로. 좋은 의도? 왕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무고한 생명을 죽였다. 좋은 의도가 내 아들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줬다. 좋은 의도가 한 가족을 파괴했다. 왕은 죽은 청어의 부모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려 없는 행동은 아기보다 더 위험하다. 왕이 말했습니다. 아기는 예측 가능하다. 막을 수 있지. 하지만 사려 없는 행동은? 그건 예측 불가능해. 막을 방법이 없어. 그리고 피해는 똑같아. 아니, 때로는 더 크지. 아슈타파다는 무릎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되나?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왜 행동했지? 왜 확인하지 않았지? 왜 기다리지 않았지?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내 판단? 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몇 주야. 이 왕국의 문화도 규칙도 사람들의 행동 방식도 모르잖아. 그런 내가 무슨 판단을 했다는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슈타파다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왕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 왕국에서 추방된다. 그리고 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형된다. 처형이요? 아슈타파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폐하?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가혹해? 왕이 돌아봤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죽었어.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는 같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교훈이 되어야 해. 다른 이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지만 사고였습니다. 사고는 용서받을 수 있어. 하지만 사려 없음은?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방지할 수 있었으니까. 생각했다면, 기다렸다면, 확인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슈타파다는 왕국에서 끌려나가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기다렸더라면, 생각했더라면. 타란가 왕자는 그날 이후 변했습니다. 더 신중해졌습니다. 더 사려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일을 기억해라. 힘은 책임을 동반해.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노년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경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을 살았어. 뭐가 옳은지 알아. 하지만 그게 오히려 함정입니다. 경험이 많다고 모든 상황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아슈타파다처럼 우리도 내가 옳다고 확신하며 성급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은 확실해. 내 경험상 분명해.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조언을 구하지 않고 올인한다면 그건 아슈타파다의 실수와 같습니다. 좋은 의도, 하지만 사려 없는 행동.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며느리가 내 아들을 조종하고 있어. 내가 끼어들어 막아야 해.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확인했나요? 아들과 대화했나요? 아니면 그냥 당신의 판단과 본능만 믿고 행동하나요? 의료 결정도 그렇습니다.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어. 안 먹을 거야. 하지만 의사와 상의했나요? 부작용과 효과를 비교했나요? 아니면 인터넷 기사 하나 보고 결정했나요? 사려 없는 행동은 선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슈타파다도 왕자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는 나쁜 결과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멈추세요.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숨을 들이쉬세요. 생각하세요. 급한 게 아니라면 하루 기다리세요. 둘째, 확인하세요. 당신의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정보를 더 찾아보세요. 가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세요. 셋째, 결과를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세요. 감당할 수 있나요? 아슈타파다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고, 무고한 이를 죽였고, 왕자에게 트라우마를 줬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겸손하세요. 신중하세요. 사려 깊게 행동하세요. 충동적인 결정은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노인도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살았는데라는 자신감이 판단을 흐리니까요. 아슈타파다의 비극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짐하세요. 나는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확인하고 결정하겠다. 사려 깊게 살겠다. 그것이 이 다섯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